안녕하세요. 가은쌤의 중학교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료와 정보 단원의 내용 학습할게요. 자료와 정보의 분석 중단원에서 두 개의 소단원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우리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1.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수집할 수 있다. 2. 수집한 자료를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 공유할 수 있다. 교과서의 해당 부분 함께 보면서 학습하도록 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독도 소개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독도의 지도, 주소, 위치 정보, 해발 보도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 놨죠. 이런 자료를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요.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 그래픽의 줄임말로 복잡한 자료를 간결하게 표현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터넷에 공유하기가 편하죠. 오늘 우리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인포그래픽이 이런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의 순서예요.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해서 자료를 분류하고 가공하고 또 자료를 공유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학습할게요. 먼저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는 내용에 대해 공부해봐요. 매일 수많은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생산되고 저장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정보를 생산해내는 활동이에요. 구글 회장이랑 애플 이사를 지냈던 에릭 슈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시작부터 2003년까지 그 전체 시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데이터 양이 최근 이틀 동안 만들어진 데이터 양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료를 수집할 때는 기준을 세우고 수집을 한다면 불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줄일 수 있겠죠. 자료의 수집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책이나 신문 등의 문헌 정보에서 찾을 수도 있고 설문조사나 면접 등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또 실험이나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검색이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검색 중에서 검색 엔진과 해시태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검색 엔진은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예요.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구글 같은 사이트가 바로 검색 엔진이죠. 선생님이 네이버에서 마카롱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카롱 광고가 나오고 마카롱 살 수 있는 네이버 쇼핑, 마카롱에 대한 이제 백과사전, 포스트, 어떤 마카롱집이 맛있는지 플레이스 나오고요. 사전, 블로그, 네, 사이트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정보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만 내가 따로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해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검색 엔진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검색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정 정보를 꼭 포함하거나 아니면 꼭 제외하거나
이런 등의 추가 검색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선생님이 국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좀 코로나 괜찮아지면 여행을 가고 싶은데 경주는 최근에 갔다 왔어. 그래서 경주는 제외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연산자를 치면 국내 여행에 대한 결과 중 경주를 제외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상세 검색 이렇게 누르면 들어있죠. 국내 여행에서 반드시 제외할 단어, 반드시 포함한 단어. 근데 내가 국내 여행 중에 부여는 꼭 들리고 또 다른 곳을 알아보고 싶어요.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국내 여행에 대한 결과 중에 부여는 포함하고 경주는 제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나오죠. 네, 이렇게 연산자를 이용해도 되고 이렇게 검색 옵션을 이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 검색 연산자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해요. 그 다음 해시태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해시태그는 해시 기호로 게시물을 묶는다 라는 의미로 해시태그이고요. 보통 SNS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많이 사용돼요. 네, 선생님이 인스타에서 대전 맛집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네, 해시태그 대전 맛집 치니까 게시물 엄청 많은데? 아니, 이런 속눈썹 맛집이 나왔네. 네, 뭐 카페도 나오고 음식점도 나오고 뭐 셀카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대전 맛집 너무 넓은 것 같아. 선생님 어은동 살기 때문에 어은동 카페를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은동 카페에 맛있어 보이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봤어요. 이거 뭐야? 봤더니 카페 소신이라는 해시태그가 있네요. 그래서 이 해시태그로 또 눌러보니까 다양하게 지금 많이 돼 있네. 네, 연청바지 코디를 또 검색을 해봤어요. 쌤이 또 연청 바지를 하나 사가지고 연청 코디 검색을 했더니 또 다양하게 연청 코디 된 게시물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외국 언니들 스타일 이렇게 참고하는 거죠. 사실 옷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랑 몸매가 문제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SNS 중에서 특히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때 해시태그 검색을 잘 이용하면 되게 유용한 정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자료의 분류와 가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면 그 자료는 문서, 그림, 소리,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죠. 이때 적절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자료를 분류하고 관리해야 해요. 특히 자료를 분류할 때는 기준을 정하고 유사한 것끼리 묶는데요. 이렇게 하면 필요한 자료와 불필요한 자료를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이해하거나 정의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을 선생님 가져왔는데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난쟁이들, 독사가, 개구리, 황소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이 자료들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선생님이 퀴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료를 관리하는 여러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워드 프로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의 작성과 편집, 저장을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등이 바로 워드 프로세서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학습지를 만들어 줄 때 바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문자나 그림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와 또 스티브 잡스가 만든 키노트 등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수업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수업을 많이 하죠.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는 표에 숫자나 문자를 입력해서 이를 조작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 그 대표적인 예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온라인 퀴즈를 내고 나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렇게 한 개씩 볼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스프레드시트로 만들면 이렇게 여러분의 답변이 이렇게 표 형태로 나오게 되죠. 여기에 선생님이 한번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데이터에 필터를 씌우고 2반 친구들의 답변만 보고 싶어요. 2반 친구들의 답변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모티켓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궁금해서 선생님이 이걸 차트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만 이렇게 친구들이 모두 모바일 에티켓이라고 답변한 친구 87%, 모두 함께 에티켓이라고 답변한 친구 13%,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릴 수도 있죠. 이번에는 모든 친구들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런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그렸더니 획일성이 가장 많았고요. 익명성, 개방성, 자율성 이런 답변들의 비율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차트도 쉽게 그릴 수 있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좋은 게 바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에요. 마지막으로 자료의 공유에 대해서 학습할까요? 우리가 자료의 공유에 대한 실생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그거를 여러분 학습방에 놓으면 여러분이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 퀴즈를 내면 여러분이 그 답변을 제출하면 그게 다시 선생님이 볼 수가 있고, 이런 거를 바로 자료의 공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친구와 같이 과제를 하게 됐는데 서로 찾은 자료를 공유하려고 해. 이럴 때 직접 만나서 USB로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죠. 인터넷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메일, 메신저로 파일 주고받고 대화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 블로그에 정보를 올리는 거, 아니면 SNS를 이용하는 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 기기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구글 독스를 이제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선생님 이탈리아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둔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신랑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자료를 만들었고요. 선생님 남편이 이 자료를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고, 또 선생님 친구한테도 이 자료를 공유를 해줬어요. 친구가 이탈리아 여행 간다고 해서. 그래서 아니면은 또는 편집은 하지 말고 보기만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공동으로 작업할 수도 있답니다. 근데 공동 작업할 때 유의사항은요,
여러 명이 동일한 자료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뭐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고요. 자료가 손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해야겠죠. 또 인터넷으로 어떤 자료를 내가 업로드를 하거나 어디 게시판에 올릴 때는 항상 개인정보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저작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죠. 오늘 자료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공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직업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바로 빅데이터 전문가예요. 우리 친구들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봤나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을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기획을 하고 빅데이터 자료를 확보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해요. 뭐 서버 구축하고 이런 작업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거나 뭐 시장 경제를 예측하는 등의 일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빅데이터가 이용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선생님도 종종 마시는 바로 스타벅스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대요. 우리 친구들 둔산동에 가면 조금만 걸어 다니면 스타벅스 매장이 있고 또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매장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스타벅스 매장을 만들기 전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을 철저히 분석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매장의 위치, 뭐 교통 패턴, 지역 인구 통계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최상의 입점 위치를 찾아낸다고 해요. 또 빅데이터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추천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리고 자라 옷가게 여러분도 돌아다니면서 자주 봤죠? 갤러리아 백화점에도 자라 매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패션 회사들은 광고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붓는데 자라는 광고를 잘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광고를 하는 대신 매일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고 해요. 네, 자라의 모든 옷에는 RFID 태그가 붙어 있어서 고객들이 탈의실에서 가장 많이 입어본 옷은 무엇이다, 가장 많이 팔린 옷은 무엇이다, 반응이 나쁜 옷은 무엇이다,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 팀한테 이런 데이터를 줘서 미래에 잘 팔릴 옷을 예측해서 새로운 옷을 만든다고 해요. 네, 신기하죠? 자,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선생님이 여기에 정리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두고 읽어보도록 해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볼까요? 오늘은 자료의 검색, 수집,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과 인터넷 검색 방법 알아봤고요. 자료를 분류할 때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3가지 같이 봤어요. 또 자료를 공유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공유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해서 학습했고 다음 시간에 정보의 구조화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 유의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